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2부에는 네. 저희가 자전거 얘기를 했었죠. 자전거 탄 풍경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정정이라 그래야 될까요? 정정이요? 휴가라 그래야 될까요? 애매해요. 근데 이게 그쵸. 왜냐면 일단 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공유 자전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가 공공 공유 자전거 원주시가 네네. 운영하는. 그래서 마치 이게 원주에 지금 아예 없는 것처럼 좀 이제 들릴 여지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운영을 좀 개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요? 카카오티 말고? 그렇더라고요. 원주시에서 하는 오. 4월부터 2바퀴 네? 2바퀴로라는 자전거를 이제 운영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 이 바퀴가 2가 영어인가요? 네, 이야. 알파벳입니다. 네, 요게 엄청난 장명 센스. 원주시 공영 전기 자전거인데요. 오. 이게 근데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요게 네. 보니까 흥엄면에 있더라고. 흥엄면 대학가 일대에서 이제 타고 다니도록. 오. 거기에 이제 뭐 스마트 머시기 해가지고 네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네. 뭔가 다양한 교통 시설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아마 시범 운영을 그동안 했다가 한 150대 정도 이번에 이제 정식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흥엄면 일대에서 지금 보도로 보면은 원주역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한구역. 우리 뭐 위수 지역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드론도 아니고 뭐 따릉이도 약간 그런 아마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운영할 수 있는 아마 서울은 다 되겠지만 어쨌든 뭐 제한을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반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너무 멀리 가면 현실적으로 이게 뭐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납하고 이런 네네네. 게. 그래서 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뭐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 13세 이상 시민이면 뭐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기본 이용권 15분인데 이게 1,000원. 그리고 추가 이용할 때 1분당 100원이다. 이게 사실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좀 감이 안 오네. 카카오티 바이크가 15분에 1,500원이 기본이고 그래요? 그다음에 1분당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요금은 조금 싸지만 뭐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땐 크게 다르진 않는. 왜냐면 카카오티 바이크도 전기 자전거거든요. 어쨌든. 네. 요게 아마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아마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공모를 해서. 그 2바퀴로라는 이름을 어디서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마 그럼 이건 원주에서만 지은 게 아니라 아마 요 사업 자체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더 검색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2바퀴로는 이제 국토부 사업을 봐서 하는 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원주만의 이름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주만의 이름이라면 좀 더 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차라리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상황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쨌든 원주에도 공영 전기 자전거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게 또 시 전체로 또 확대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주시가 또 자체 예산까지 확보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요런 정도의 금액이면 티바이크와 크게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티바이크는 원주 전역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더 줄여야 돼. 네. 아니면 차라리 전기 자전거가 조금 힘들다면은 따릉이처럼 그냥 기본 자전거로 해서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죠.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확대돼야 이제 자전거 도로도 또 개선이 될 것이고 자전거 타는 그쵸. 시민이 많아지고 네네. 그러면 또 자전거 타는 또 시장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난주 2부 소식을 약간 AS해드리는 네,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또 오랜만에 댓글이 좀 달렸습니다. 저희. 네. 역시 또 클럽 이드님께서 또 저희에게 또 후원과 또 이런 댓글 관심을 또 아끼지 않아 주셔서 이번에도 또 달아주셨는데 저희 자전거 탄 풍경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달아주셨어요. 네네. 읽어드릴게요. 방송 잘 들었어요. 자전거길 조성에 힘쓰는 지자체는 말이죠. 먼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는 곳이어야 자전거길 인프라도 갖춰지는 것 같은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데 제가 사는 동탄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로드나 하이브리드의 좁은 타이어로는 자전거 도로 포장 상태나 도로 경계석이 불규칙해서 안정적으로 주행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살던 안양, 과천은 정말 잘 되어 있었거든요.
두 분 자전거 소개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자이언트의 MTB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시작한 거 아시죠? 저는 현대카드 사용자라 나오자마자 아이폰에 등록하고 사용해 봤습니다. 두 분 애플 좋아하시던데 원주식 간편 결제 관련 방송은 어떠신가요? 라고 또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그렇죠, 이때. 그렇죠. 애플페이가 이제 본격 시작한 지 네. 이틀 차죠, 오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마침 또 편의점에 들려서 오늘. 네, 이제 그 애플페이를 과감하게 이제 제가 어제 등록은 했는데 네네. 이제 이게 애플페이가 등록을 너무 이제 한 번에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어플에 카드를 등록하더라도 이게 현대카드에서 문자가 와야 돼요. 승인을 해줘야 된다, 일종의. 이 카드를 이제 애플페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아야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당연히 그냥 카드만 등록하면 되는 줄 알고 어제 이제 홈플러스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네. 가서 결제를 했는데 당당하게 내밀었는데. 네, 당당하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제가 네. 그냥 셀프 계산대에서 한 거라서 다행히 대면 결제는 아니었군요. 네. 네. 그래서 됐는데 그 승인이 거절된 거예요. 아니,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그 카드를 안 가져갔으면 이게 대면 결제였는데 그 직원분이 갤럭시 이용자였으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네. 뭐야? 뭐 되지도 않는 거 왜 내미는 거야? 그러나 또 오늘은 또 달랐죠, 상황이. 오늘 달랐죠. 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과감하게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이온 음료를 두 개를 딱 사서 근데 이것도 약간 에피소드가 저는 당연히 네. 제 워치에도 제가 애플워치도 같이 네. 쓰고 있어서 워치에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워치를 이제 카드 리더기 쪽에 대려고 설마. 홈 버튼 2번을 눌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카드가. 이런. 당황해가지고 잠시만요. 대면 결제잖아요. 직원이 아주 갤럭시 이용자에서 얼마나 그 모습이 그래서 웃겼을까. 핸드폰을 황급히 꺼내서 핸드폰으로 이제 애플페이 결제를 처음 딱 해봤거든요. 나중에 커뮤니티에 썰 올라옵니다. 야, 애플페이 이용자들 쩔쩔매더라. 허둥지둥대더라. 뭐 되게 뿌듯한 표정으로 워치를 내밀더니 갑자기 당황하더라. 아주 에피소드가 될 뻔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원주에서 어쨌든 공개된 그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도 애플페이를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다뤄봐도 괜찮겠다. 그러게요. 저 지금 뭐 대신 전해드립니다. 라든지 뭐 아니면은 좀 더 나아가면 뭐 어설픈 힙스터 같은 거. 그렇죠. 네. 딱 다루기에 또 좋은 소재 아닌가. 그 소재가 아닐까. 네, 그렇죠. 힙스터가 되고 싶었으나 뚝딱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자전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역시 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역시 앞장서야 자전거길 인프라도 갖춰진다. 그 패러다임이 일맥상통한 겁니다. 근데 원주처럼 이렇게 자동차를 중심에 둔 지자체는 역시 아무리 자전거길을 말로 외치더라도 이 실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는 또 역부족인 것 같아요. 확실히 패러다임 좀 전환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다. 오히려 도로를 늘리면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 폭을 좁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패러다임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탄도 원주도 좀 이 자전거길이 좀 확실히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또 지난주 소식 그리고 또 댓글 관련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오프닝에서 이렇게 다 나눠보았고요. 오늘은 뭐 어제 방송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3월 시의회가 또 열려서 이 내용을 정리한 무실동은 지금 이 소식을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이번 3월 시의회 어떻게 열렸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이 됐어요. 지난주에 한창 열렸던 거죠.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 이제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회계를 이제 결산해야 되니까 이게 아마 6월쯤인가 이제 그 결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전년도 거를.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서 결산을 할 검사위원들을 이제 선임을 한 거고요. 또 안건 27건을 이때 이 회기 때 의결을 했습니다. 좀 한 가지 이제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이재용 이제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개회사에서 강원특수교육원 본원 춘천 설립 결정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이 의장은 이제 본원과 분원의 기계적 분산이 과연 학생들을 위한 합리적 결정이었는지 의문이라면서요. 도교육청은 선정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의회의 문을 여는 이 개회사를 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게 드문 일인데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이 원주의 어떤 지금 정가나 시민사회의 좀 분노를 좀 대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그러니까 원주시의 뭐 이런 추진의 과정에서 참여해 주셨던 시민단체 분들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반발하는 뭐 릴레이 뭐 이게 뭐 반발 기자회견 하던데. 네, 어쨌든 그런 뭐. 것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이렇게 시의회에서까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제법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네네. 자,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이제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이었는데요. 전년도 이제 집행기관의 예산 집행 결산 승인을 위한 결산 검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이제 5명이 선임이 됐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창휘 의원이 이제 선임됐고, 그다음에 강응만 전직 공무원, 또 이영희 전직 공무원, 권찬우 세무사, 김남훈 세무사 이렇게 5명이 결산 업무를 맡게 됐다. 뭐 요거는 이제 뭐 5월이나 6월 아마 6월쯤에 이제 결산이 될 테니까 그 일을 이제 아마 담당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안건 나왔나? 안건이 27개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안건들이 나오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상임위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먼저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요 이제 안건들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설명 못합니다. 27건. 네. 네, 뭐 그럼 저희 또 방송 분량이 그렇죠. 네. 별의별 게 다 나오고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꼽아서 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네네. 뭐 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했었죠. 무실통을 찍으면서. 그쵸. 이번 네. 회차도 그렇게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복지위원회 먼저 1위 안건이 있었습니다.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이 됐는데 이게 원주시장이 이제 제출한 겁니다. 네네. 뭐냐면 이제 아동복지법 기본 이념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기본 원칙에 따라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 친화 도시 인증 관련 권고 사항을 이제 반영하고요. 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이제 나온 개정안입니다. 네네. 여기는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의 4대 권리, 뭐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거와 함께 또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의 기본 원칙을 조례에 명시했고요. 또 정책 수립이라든지 실태 조사 실시라든지 아동 친화 도시 추진위에 아동 참여위 대표가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또 아동 참여위를 또 구성하는 거, 또 시장의 정책 반영, 이 아동 참여위에서 나온 내용을 이제 시장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규정을 해서 어쨌든 뭔가 이렇게 아동 친화 도시로 나아가겠다. 원주시가 아마 이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걸 위한 어떻게 보면은 뭐 기반 조례다, 근거 조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들고 왔냐? 이게 반대 의견이 이례적으로 30건이 제출됐어요. 원주시에. 원래 뭐 시의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조례를 입법 예고했을 때 의견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의견은 하나도 없었고요. 네네네.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건 30건 나왔는데 원주시가 모두 미반영했습니다. 30건에. 근데 왜 원주시가 전부 반영을 안 했냐? 지금부터 아마 읽어드리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주요 반대 의견 설명드릴게요. 입법 예고 과정에서 나온. 첫 번째는 이제 가짜 인권단체와 페미니즘 여성단체들 생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다. 또 아동을 정치적 홍위병으로 만드는 미니 학생 인권 조례다. 여성 단체들의 문어발식 점령을 위한 일자리 구축 조례다. 또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스는 원주 시민에게 압력을 가하게 되는 권력을 갖게 되는 조례다. 아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조례다. 또 자녀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존중해야 되냐,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 보호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다 라는 식의 이제 의견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좀 접수가 됐다. 이걸 봤을 때 글쎄요, 뭐 일부 특정 단체에서 아마 이거를 좀 반대하는 의견을 집단적으로 좀 접수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주시는 모두 이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동 참여위원회가 사실 논란이 좀 됐어요. 왜냐면 아동 참여위원회는 이제 우리가 이제 18세 미만,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이제 소위 말해서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또는 아동으로만 구성된 이 위원회라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진 분들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 속한 위원 중에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들어가게끔 하는, 그렇죠. 참여하게끔 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시장의 정책도 반영하도록 하는 이 아동 참여위의 네네. 내용을 이런 것들을 아마 또 문제 삼으신 것 같은데 아마 뭐 학생 인권조례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뭔가 네. 학생들이 뭔가 이렇게 권리를 갖고 참여를 하고 뭔가 이런 민주주의 과정을 하고 이런 걸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런 걸 하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그래서 한번 꼽아봤고요.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아동 친화도시 조성으로 가는 과정에 이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건 굉장히 뭐 이게 설사 인증을 받기 위한 조례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잘만 네. 운영되면은 아주 유의미한 그쵸. 조례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과정에서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수립해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관계자 그룹에서도 청소년, 청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원주시가 이렇게 아동 추진위를 구성하고 거기에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이 노력들은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비단 어떤 아동 친화 도시뿐만이 아니라 원주시의 다양한 시정에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 권리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측면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원주시가 뭐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노력들 앞으로 계속 해주면 좋겠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원주시 아동 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 의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최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요. 다양한 돌봄 사업과 기관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까지 이루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센터를 설치하고요. 또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위탁 운영을 하고요. 또 센터 지원과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조례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네. 뭐 작년부터 하겠다고 있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 돌봄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원주시가 이런 좀 원스톱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앞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 광문근 의원 저희가 항상 이 미스터 원칙주의자다. 아주 꼼꼼하게 이 네네. 법령의 조문 하나하나를 살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지적을 하신 게 상위법에 이제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원도에도 근거 조례가 있는 거, 강원도에 상위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위 법령이 네. 있거나.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이어서 원주시가 거의 전국 두 번째로 지자체 중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기존 지자체의 어떤 조례 법령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좀 부족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주시 차원에서도 뭐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더 세밀하게 이렇게 근거 법령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못한 측면도 있었고 누락한 측면도 있었어.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뭐 지적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원하는 가결됐다 어찌저찌 해서 네. 때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상위 근거 법령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외 사례가 없어서, 뭐 국내 타지자체 사례가 없어서 이런 걸 못한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근데 네. 때로는 뭐 우리가 최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선도가 전 될 세계 수도 있는 최초. 거다. 네. 네. 뭐 그런 과정이 아마 요 조례도 있는 거고, 뭐 광문근 의원은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좀 더 근거가 명확하게 되면 좋지 않겠냐, 뭐 상위 국가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더 되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 필요한 좀 지적이 아니었나 네네. 싶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미스터 원칙주의자로서 이제 지적하실 수 있는 그 사안이 그렇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지금 원주시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중간지원 조직이나 다양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센터가 이미 있는데 그러면 그것과 같이 어떻게 말 그대로 진짜 통합해서 이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그 업무 체계가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서 뭐 이 원주시 정부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민주당 최미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 시설 이거에 대해서 위탁 운영 기간에 관한 사항을 좀 정비하고 신규 개설한 이 청소년 쉼터를 좀 시설 현황에 추가하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좀 논쟁이 있었던 게 이 과정에서 역시 또 민주당 광문근 의원이 나섰는데 이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어쨌든 뭔가 이런
지원이나 이런 걸 좀 강화하는 어떤 조례가 될 거 아닙니까? 쉼터에 좀 더 오는 걸 이제 지원할 수 있고. 근데 이 가정 밖 청소년의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게 실태 조사로 명확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가 좀 통계를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쵸. 제도권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정 밖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모호해서 좀 지원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또 이때 조례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 첨부가 된 게 이제 원주시에 있는 이런 어떤 청소년 시설들을 명시한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문군원은 이 조례 별표에 명시된 이 시설에만 어떻게 보면은 국한될 수가 있다.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명시되지 않은 시설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라는 게 별표에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만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어떤 되게 특정 몇몇 그렇죠. 곳에 네, 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국한해서 지원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최미혁 의원은 일단 가정 밖 청소년 조사는 아무래도 개인 정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별표로 이제 첨부된 것은 이제 현재 있는 센터를 이제 명기한 것일 뿐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뭐 시설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제도권이나 다른 학생 이용이 제한된다고까지 이제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뭐 좀 그런 식의 반론이 좀 이어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광문관은 차라리 그럼 별표를 없애라. 그게 괜히 좀 오해 소지를 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원칙을 또 강조하기 때문에 좀 그런 논쟁이 있었다. 어쨌든 약간 저는 광문근 의원의 의견에 조금 동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조례에 이렇게 꼭 시설의 현황을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아마 이 원주시 정부나 최미혁 의원 입장에서도 이게 막 논의를 했는데 법령에 또 근거한 이제 시설에 어쨌든 지원이 돼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 취지에 맞는. 그러다 보면 법령에 해당하는 또 시설 명시해줄 필요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양쪽 입장이 뭐 치열하게 논쟁이 제기됐습니다. 어쨌든 뭐 정회까지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협의가 뭐 이루어졌나 봅니다. 정회 기간 중에. 그래서 원안 가기로 됐다 어쨌든. 근데 보면은 뭐 뉘앙스가 약간 나중에 뭐 수정을 하기로 좀 더 일단은 통과하되 급하니까 나중에 좀 뭔가 모종의 수정을 하기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쨌든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주시 청소년의 날이라는 것도 또 조례안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한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요. 원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시설 입장료와 사용료를 이제 감면하는 겁니다. 이날에. 그리고 모범 청소년 또는 청소년 지도사 또는 우수 청소년 단체 등을 이제 포상하는 규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번에 임산부의 날인가 뭐 그것도 이제 제정이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 회기마다 뭔가 이게 새로운 날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52개 주마다 그러니까요. 52주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기념 날이 생기는 게 아닐까. 바쁘시겠어요. 참석하셔야 돼서.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로도 하신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이 모이고 그래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렇게 좀 아동 친화 도시라든지 아동 돌봄 지원센터라든지 뭐 이런 청소년 날이라든지 좀 아동 청소년에 관련한 좀 조례나 좀 많이 통과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당 권아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권아름 의원은 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도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촉구를 했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또 의원이죠.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하고 원주시 지역서점이 생활문화공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취지고요.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이라든지 뭐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 서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지역 서점에 대한 도서를 우선 구매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관내 도서관이나 학교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의 서점의 도서를 우선 구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지역 서점의 활성화를 홍보한다든지 여기에 기여한 사람을 포상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 원칙주의자 민주당 광문근 의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시장은 지역 서점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굳이 예시를 들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한정이 될 수도 있다. 차라리 예시를 빼라. 더 폭넓게 지원하도록. 지역 서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뭐 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근데 이제 뭐 저기 원주시 정부나 이런 데서는 등으로 돼 있다. 근데 뭐 광고는 등이라는 게 그게 알지 않냐? 얼마 뭐하냐? 그러니까 근데 또 다 빼버리면은 또 너무 이게 커진다 범위가. 그거에 대해서 또 시정부는 부담을 갖게 되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다가 어쨌든 이제 그러면은 조례의 제5조를 보면은
시장이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에 뭐 그 밖에 필요한 기타 사항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 이 제5조에 명기된 사항과 묶어서 이걸 홍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자. 그럼 타협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이제 동의가 돼서 뭐 이제 서재영 시립중앙도서관장이라든지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 권하름 의원이라든지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돼서 결국에는 이런 수정안이 의결이 돼서 통과됐다. 근데 저는 네네. 이 조례안은 또 대단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어쨌든 지역에 또 많은 또 뭐 동네 책방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요즘 네. 출판 시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원하는 조례는 아주 시적절하게 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어떤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서 이 지역 작은 서점들, 지역 서점들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어쩔 그렇죠. 수 없이. 네. 근데 물론 그 다양한 서점에서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은 하고 있지만 그렇죠. 거기서 그건 것들이 그냥 뭐 각계 전투처럼 아니면 각자 도생처럼 이제 개별의 노력들로만 그친다면은 뭐 더 큰 힘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조례는 뭐 물론 이런 다양한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서점들이 하나로 모이게끔 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해주는데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리고 원주시가 어쨌든 지역 서점과 뭔가 콜라보해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또 지원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또 그 콜라보한 거를 또 자연스럽게 또 홍보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그쵸. 조례에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지역 서점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좀 꼽아봤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이건 조례는 아닌데요. 장애인 관련 시설 이제 민간 위탁에 대해서 이제 인력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와서 뭐 얘기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시설을 이제 시에서 민간 위탁을 줄 때는 어쨌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회기 때는 이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 대한 이제 민간 위탁 동의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정원 대비 인원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특히 직업재활 시설은 지금 11명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민주당 권하름 또 김혁성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뭐 이게 어쨌든 아무래도 예산이 또 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네네. 시 정부는 좀 부담을 느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김혁성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세출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또 제안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냥 최저 시급만 하더라도 11명이면 거의 뭐 한 2억이 넘는 그렇죠. 금액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추산하기로 한 명당 4천만 원은 들 거다. 다 포함하면 그렇게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좀 부담스럽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뭐 필요하다면 사실 이런 데 쓰라고 또 예산은 그쵸. 네, 주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간 위탁을 이제 재선정하거나 뭐 이럴 때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다시 맡겨도 되나? 근데 그 결과가 좀 너무 두루뭉술하게 보고된다는 거예요. 시의회에. 어떤 심사위원이 얼마의 점수를 줬고 뭐 그런 항목별 점수도 보고가 안 되고 전체 점수만 막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떤 평가가 내려졌는지 그래서 전체 점수만 보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동의를 하려면 이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자세히 좀 해달라. 민주당 최미혁 의원이 또 지적하기도 해서 시 정부가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보고를 하겠다 해서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지적이 있었다. 네네. 행정복지위원회는 여기까지 이런 네. 조례들이 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다음은 그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떤 조례가 또 발의가 되었나요? 산경위 역시 원강수 시장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뭐 이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또 기업 유치 이런 네네. 조례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 일단은 원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주당 이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시민의 또 삶의 질 향상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시장의 책무와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또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 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또 사무의 위탁과 행재정적 지원 등을 이제 규정한 조례입니다. 이 고용노동부와 같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은 대부분 청년 대상이 많죠. 그쵸. 그래서 34세까지가 보통 많습니다. 원주시는 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고 35세부터 이제 원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이제 이상길 의원의 이 발의안은 또 그거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 150명이 일단 목표다. 그래서 약간 목표가 좀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강원도에서 하던 사업 중에 신규 채용을 하면 뭐 100만 원을 지원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 강원도도 뭐 긴축 재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큰 틀에서 지역 연계 채용 사업이었나? 지역 연계 지원 사업이었나? 일자리 지원 사업이었나? 이래서 유형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렇죠, 그렇죠. 일자리 지원 사업이.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축소되거나 아니면 개편되지 않았을까? 네. 안 그래도 그게 이제 한 2,000명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채용을. 뭐 아주 뭐 정확한 통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 150명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네네. 그 도에 어쨌든 사업이 만회하기 위해서 그 도의 사업이 없어진 거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는 거다. 뭐 이게 잘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취지고요. 어쨌든 민주당 문정환 의원은 뭐 앞서 저희가 한 우려나 그런 걸 포함해서 이 조례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사후 모니터링이 확실히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더 지원을 해주려면 할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더 늘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또 개편을 하거나. 왜냐면 강원도의 그 정책에 의한 신규 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한 또 모니터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는 또 지적이 네.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뭐 시나 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많이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관련된 조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좀 발의된 것 같아서 그렇죠. 사각지대 좀 해소 차원에서 네네.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네. 이것은 뭐 노골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반도체 기업 유치를 도와주려는 이제 조례죠.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 관련 첨단 산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신설하는 게 이 개정 조례안의 이제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뭐 저희가 원주통시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원주시는 계속 이렇게 근거 조항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계속 만들어서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미끄럼이 되어서 정말 그렇죠. 그 기대한 대로 희망회로 돌리는 네. 대로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자,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요.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곳이 아직도 원주에는 꽤 있죠. 그쵸. 이 보급률을 높여서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저도 초등학생 때 도시가스 보급 안 되는 집에 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LPG통을 막 주기적으로 갈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막 기사님 오셔가지고. 네네네. 아직도 이제 그런 지역이 또 많을 거예요. 제가 그때 살았던 데가 은면동 지역이었거든요. 남양주시에. 근데 지금도 아마 은면 지역이나 그렇죠. 그런 곳은 더 이렇게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곳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에는 지원 확대를 위한 용어와 정의를 추가하고 사업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미달 지역에 이제 가스 공급을 촉진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이제 찬빛 도시가스인가요? 원주 사업자가 아마 네, 아마 거기를 좀 그럴 지원해서 더 팍팍 깔아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 조례를 통해서. 원주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 지역, 그러니까 수요자들 이거 다 공급하려면 5, 6년 걸린다고 합니다. 신청자들만 따져도. 네네.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 2년 안에 마무리 줄 수 있다. 몇 배나 빨라진다라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필요한 조례 아닌가 싶어요. 이 조례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에는 이제 LPG 보급 사업을 합니다. 근데 LPG를 이제 가정마다 까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아마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까는 식으로 할 거예요. 마치 클라우드 하나를 설치해놓고 거기다 이제 하듯이 저희 그 아버지가 사는 저 여주에 그 대신면이란 것도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읍면 동지면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급받는 건 좋은데 LPG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약간 좀 안전에 대한 약간 부담이 되죠. 네네. 민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부결되는 경우도 많대요. 이거는 위험해서 싫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건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도시가스를 깔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원영대도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다른 정책적 아이디어 같은 것도 좀 한번 논의해 보자 했는데 이제 서병화 기후에너지 과정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좀 더 안전한 방안 좀 민원이 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안으로 수소도 약간 민감하지 않나요? 뭐 대안이 있대요. 어쨌든 좀 더 LPG보다 조금 더 나은 제가 뭐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기후에너지 왜냐면은 뭐 수소 이제 충전소를 이제 문막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한다 그랬을 때도 굉장히 좀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글쎄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어쨌든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산경이 마지막으로는요. 원주시장이 이제 제출한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저희가 뭐 누누이 강조한 이 지속가능 발전 이것이 이제 시의 조례로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굳혀졌다.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됐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원주시도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걸 조례를 제정한 거죠.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또 추진 상황 점검하는 방법, 또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평가하는 것,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뭐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이 조례는 담겨 있다. 네. 요 조례는 그러니까 뭐 보통 다른 조례나 아니면 청년 정책 기본 조례 같은 원주 청년 정책 기본 조례 맞죠? 네. 네. 그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잖아요. 근데 요 기본 조례에는 조금 더 평가와 관련한 내용이 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가 외에 다른 그 내용들은 이미 좀 기술입된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요 기본 조례는 그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공표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좀 주로 담겨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것 같아요. 또 조례 내용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네. 그리고 뭐 지속가능 발전도 기본 계획 뭐 이런 것도 또 있잖아요. 원주시가. 그쵸.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원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뭐 이런 단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또 이런 활동 네네. 뭐 이런 것 이력들도 있고 뭐 역량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총 반영된 좀 조례다 뭐 이런 걸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네. 또 나중에 한번 또 저희가 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제대로 네네. 한번 또 살펴보면 어떨까 또 싶어요. 이게 또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을 수립해가는 과정 속에서 시민수기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세대에서 좀 참여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도 그 과정에 함께 참여했었기 때문에 네. 이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 그다음에 이 기본 조례가 어떻게 또 운영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뭐 평가나 위원회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도 좀 그러면 뭐 한번 일타 강사로 강의를 오늘 한번 해주시죠. 저번에 뭐 김진태도 뭐 저 특별자치도 일타 강사 하던데. 네. 한번 그게 뭔데 해서 네.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요? 수강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상경이는 이제 여기까지였고. 네. 문화도시위원회. 마지막 한번 문화도시위원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문도희는 뭐 말도 많고 항상 탈도 많은데 요번에도 약간 있긴 했는데 일단은 조례만 살펴볼게요. 먼저 그다음에 원주시 택시 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했는데 이거는 우리 부재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다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가 또 열악해졌죠. 그쵸. 요거를 이제 지원하겠다는 그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택시 운송 사업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2024년까지 일정 금액 보니까 7만 원이에요. 이거를 18개월 동안 이제 지원하는 셈이죠. 이거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내년까지로 친다면요. 그리고 브랜드 택시 콜센터가 있습니다. 원주시. 이 운영 인건비를 이제 지원하는 것이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1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예산에. 네. 민주당 안정민 의원은 우려를 좀 표했어요. 한 번 이걸 지원하면 중단이 어렵다. 어려울 수도 2024년까지라고 했지만 그게 과연 이게 지원하던 걸 끊는 거는 또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네. 그리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우려해서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인건비를 그냥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도를 또 고민해 가야 되잖아요. 택시 업계가 어려운 거는 구조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 김학배 의원은 저희가 부름버스 옛날에 전해드렸었죠. 읍면동 지역 교통이 좀 대중교통이 좀 가지 못하는 이런 산간 벽지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택시처럼 부르면 오는 부름버스를 운영한다. 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이게 그럼 택시냐 버스냐 그런 느낌인데 안 그래도 택시 업계 반발이 있대요. 이쪽 지역구 의원들한테 확실히 그게 접수가 되나 봐요. 그런 반발이. 그래서 이게 이런 걸 만들면서 또 인건비는 지원한다? 이게 좀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뭐 저는 부름버스 같은 걸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렇다고 부름버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민주당 김지현 의원은 우리가 항상 이제 카카오 택시를 많이 쓰지만 이제 원주시에 브랜드 콜 택시도 있어요. 콜센터도 이게 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다. 그렇죠. 뭐 대개는 그 전화해야 카카오로 된다. 그렇죠. 쓰시지 않을까. 그리고 브랜드 택시도 이제 전화해야 되는 줄 알고 또 불편하다 전화는. 근데 앱으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주시에서 보기에는 한 20% 정도만 이걸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이용자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8대2 비율이라서 좀 더 홍보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더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저는 한 뭐 8%?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낙관적인 이게 확실한 통계치인지 모르겠죠. 원주시에서 한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김지현 의원은 이 노제팬까지 인용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 택시 이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거지만 네. 또 우리가 아, 노카카오.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시로 들자면 동료 운동을 하자, 캠페인을 하자. 그러니까 뭐 카카오 쓰지 말자 이건 아닌데 그러나 포지티브하게 네네네. 브랜드 콜택시 좋은 거 있다 이거. 이거는 왜냐면 수수료도 덜 떼니까 카카오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사님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여러모로 유의미하다 이런 걸 홍보하자 적극적으로. 원주시가 지금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네네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네.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내가 편리한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마련인데, 뭐 이 콜택시뿐만이 아니라 그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시켜. 네, 일단 네. 시켜라든지 뭐 강원도에서도 또 이제 출시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서비스가 더 좋아요.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에겐 그게 더 수수료를 덜 떼고 그렇죠. 그런 가치적인 측면은 누구나가 다 동의하지만 뭐 어플의 사용성이나 편의성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어플이 편리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비자 측면에서의 고민은 조금 더 후순위로 놓여지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뭔가 홍보나 활성화를 얘기했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플랫폼 사실 이제 사업자들과 네. 민간과 겨루기가 공공이 특히 어려운 면도 있고 맞아요. 특성상. 네. 근데 뭐 이번에는 이제 인건비 지원도 이제 포함이 돼서 아마 인력 뭐 이게 전화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반영한 것 같긴 해요. 네네. 행정이 사실 할 수 있는 이 상상력의 여지가 아무래도 뭐 이 정도가 아직까지는 한계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고 뭐 행정에게 뭐 카카오 출신의 개발자를 영입을 해서 그러니까 그러기도 좀 어려운 게 쉽지가 현실이잖아요. 않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콜센터 업체가 최근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이게 노동자를 감시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뭐 제보가 됐나 봐요. 민주당 김지현 의원은 이런 거를 뭐 시에서 하지 말라고까지 이게 하진 못하더라도 아무래도 민간 업체니까 그래도 이런 걸 좀 신경 써달라 뭐 주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위원회는 사실 이제 조례보다는 약간 이제 사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설전 이런 것도 좀 오갔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일단은 원주 문화재단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행정 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들이 있었죠. 뭐 저 국민의힘의 신익선 의원이라든지 저격수로 나서서 네. 거의 재단 하나하나 네, 재단 청문회가 벌어졌던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외부 감사위원 3명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개가 안 돼 있나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아마 김지현 의원이 누구냐, 누가 선임된 거냐 물어봤는데 뭐 따로 보고한다고 해가지고 시 의원들한테 아마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됐는지. 근데 왜 이게 또 외부에 압력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비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적당한 전문가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게 하나 의아한 거는 저희가 이제 효율화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재단에서. 그래서 일실 6팀에서 근데 1처 39팀으로 변경을 했어요. 사실 수평적 조직 문화와 효율성을 강조하더니 그래서 이것도 의아하다 했는데 더구나 효율화를 강조했으면서 신규 채용을 5명 해가지고 예산이 2억 9,6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화 취지 맞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해야죠. 인력 충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는 뭔가 방만했다 재단이 이러면서 효율화를 굉장히 강조해 왔었는데 이거는 앞뒤가 맞는 건지 저는 좀 의아하다. 오히려 이런 파견 공무원 숫자는 또 늘리고 이 재단에 그쵸. 그런 식으로 약간 시가 더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또 이런 예산이나 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의아한 정책 방향이 이게 일관된 기조로 가고 있는 건지가 좀 의아해서 이 부분은 좀 가져와 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카데미 극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이거는 유튜브 클립 영상으로도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네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억지 행정 원주시에 또 여론전 관련해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민주당 손준기, 김지현 의원과 남기주 문화예술 과장이 아주 뭐 한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토론이라면 토론이고요. 뭐 서로 그런 얘기들이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거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원주하는 척도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주 또 재밌지 않을까. 그건 뭐 싶어요. 저희의 이런 뭐 멘트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 의회에서 진행됐던 그 영상을 같이 첨부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원주의 이제 돌발 영상 같은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다.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건의안.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임위별로 살펴봤지만 이제 안건 중에는 이제 건의안도 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뭐 이렇게 건의안을 이렇게 시의회에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 요청해야 될 때 건의안을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의원들 성명 의원 일동이 이번에 2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민주당 권하름 의원이 발의한 주택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죠. 그렇죠. 못 돌려받는 게 너무 많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때문에 이런 전세 피해를 지적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는 전세 제도를 마련하고요. 실질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좀 해결 좀 해달라는 거죠. 네네. 이게 제가 그 원주가 그 평창올림픽 지금 2018년 전후로 해가지고 한창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락세로 들어갔어요. 집값이든 네, 집값이든 전세값이든. 그러면서 그 즈음에 계약하셨던 분들이 2019년, 2020년쯤에는 내가 들어왔던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깡통 전세가 됐다. 돼버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청솔 아파트도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되게 관사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회사 보유분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못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파산하겠다. 이 전세금 돌려줬다가는. 네. 그러면서 되게 크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그 막 중앙 뉴스에도 나오기도 하고, 막 지역 뉴스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소송, 뭐 그 대표한테 소송을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랬던 시기가 있고, 근데 또 이게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원주가 또 막 전국 부동산 뉴스에서 뭐 핵심적인 투자처 이렇게 되면서 또 유튜브에서 난리야. 그러니까요. 이게 또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또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또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게 또 한 번 더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사태들이. 그렇죠. 그렇죠.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특이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쵸, 네, 이거를 보증하는 것도 사실 임차인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는 또 불리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정보 공개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보증의 어떤 범위나 이런 보증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확실히 좀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논쟁만 하다가 끝나요. 공회전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뭐 하나 쉽게 건들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어쨌든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원주시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은 민주당 김지헌 의원이 발의한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현재 도비 60%, 시비 40%로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서울시가 최근에 소득을 따지지 않고 난임 부부 시험과 한 비용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도 소득 기준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득과 연령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그런 건의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난임 시술비가요. 건강보험을 적용한 후를 보면은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 50만 원, 시험관 시술은 1회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한 번만 해서 되면 가장 좋겠지만 수차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거는 도비 시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지사와 원주시장이 이런 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원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이 도지사와 시장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춘천, 강릉, 철원에서도 아마 릴레이로 건의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여론이 계속 조성이 돼서 뭐 좀 뭔가 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작년에 그 저희 공론장 일상적 공론장 원주나우 프로젝트를 하면서 들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요 그 난임 부부 시험관 비용 지원과 관련한 공론장을 열었다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 제안됐던 거는 우리 이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했을 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네, 그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결정자가 대상자가 나니까 내가 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제기됐던 제안인데 이게 수기 과정을 수차례 토론을 거치면서는 이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우리 공동체 속에서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로 점차 확대되면서 근데 이게 좀 되게 고민스러웠던 지점 중에 하나는 요건 그러니까 좀 비용 지원이나 또 다를 수도 있는 맥락이긴 한데 그게 보건소에서 이 시술을 지원을 해버리면은 민간 병원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또 이해관계가 또 이게 있네요. 겹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그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방향으로 그래서 아마 그 소득을 따지지 않고 비용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전환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주시도 이렇게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를 하긴 했었지만 뭐 저희가 누차 강조하듯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알려지고 그 시민분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모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다양한 공론장이 지역에서도 좀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네 오늘도 약간 공론장 무쇠처럼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어쨌든 함께
네네. 일치시키려면 음. 함께 합의해 가려면 꼭 필요하다는 걸 또 네. 생각이 뭐너 들고요. 강조해 보면서 네. 어떤 발언 나왔나? 네, 이렇게 저희가 조례와 또 건의안 이렇게까지 살펴봤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죠. 또 많이 나왔어요. 한 13건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국민의힘 김학배 의원은 이제 단계동 우산동에 사회복지관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건의였습니다. 현재 봉산동 태장 1동, 명륜 2동, 원인동에 지금 사회복지관을 원주시가 운영 중인데 네네. 단계 우상동도 인구가 한 42,000명 되고요. 또 65세 이상이 6,700명, 아동 청소년 인구도 9,000여 명으로 원주시 전체 대비 11%, 또 복지 대상도 13,000여 가구 중 이제 10%인 1,385가구가 이 단계 우산동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사회복지관을 좀 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최미혁 의원은 2050 탄소 중립 선도 도시를 향해 가야 된다고 원주시가. 네. 그러면서 원주시가 탄소 중립을 주요 실천 과제로 삼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정부의 탄소 중립 로드맵에 따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2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지능형 전력망이죠. 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는 뭐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공공 건물에 더 확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유럽이나 이런 도시들은 이게 탄소 중립의 핵심적 가치로 두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곳에 그린 리모델링이나 제로 에너지로 이렇게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을. 네. 근데 다만 여기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로 아니면 교통체계 개편이 좀 담기지 않은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것은 뭐 아마 이제 뭐 탄소 중립 로드맵에 이제 뭐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까지 넣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네네. 쪽에 좀 중점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이 5분 자유 발언에서는. 네네. 그러나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이런 것까지 말씀하신 교통 문제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넓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관점을. 그렇죠. 네, 들어요. 그다음에 민주당 광문근 의원 이분은 이제 발언을 2번이나 하셨는데 이번 회기 때. 첫 번째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가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2월에 강원도에서 난방비 폭등 긴급 자금 지원 사업을 한다고 아주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근데 이게 대상이 월 30만 원 미만 가스 요금이 나오는 곳만 대상이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거의 얼마나 되겠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었고 3개월 요금 유예도 결국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감면이 아니라 조삼보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걸 감면해주면 요금 유예를 했잖아요. 그러면 찬빛 도시가스가 어쨌든 그 달에는 어쨌든 유예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잖아요. 수익이 당장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경영상 압박으로 가스망 신설이 어려울 수 있어서 결국 이런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걸 지적했고 또 지원 대상에 농민과 어민이 빠져서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진 방안이나 지방세 감면 혹은 요금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냐라는 지적을 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식품위생업소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는 오히려 직접 지원을 그런 정책을 또 했다고 해서 이런 사례를 또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광문근 의원 공무원 퇴직 시점을 서둘러 개선해야 된다. 이 발언은 역시 미스터 이 원칙주의자의 어떤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런가요? 중앙뉴스에도 또 꽤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발언이었냐? 공무원 정년에 따른 퇴직일 당일이 실제로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뭔 말이냐면 이제 퇴직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이 공무원들 보통. 근데 자정까지가 그 근무하는 자정까지가 아니라 퇴직일이 되는 딱 그 순간 자정부터.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날 근무를 하지만 그날은 공무원이 아닌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넘어가는 밤에 이미 난 퇴직이 된 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자정이 됐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0시에 이미 퇴직이 된 거예요. 24시에 퇴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민간인인 거예요. 실상 퇴직일에 근무하는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내가 공무원으로 일은 하는데 그날은 내가 공무원이 아니야. 퇴직일이라서. 아니 오히려 보통 우리가 그 군대 저녁일이나 이런 것들도 그 날 24시까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넘어가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 이게 공무원법이 되게 다 지금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 강원도 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배구부를 이제 인솔하고 돌아오는 날에 이제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날이 하필 정년 퇴직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했던 거예요. 정년 퇴직일이어도. 근데 그날은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년 퇴직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미 정년이 네. 됐다고 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순직 처리가 안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 순직에 진짜요? 따른. 예, 명예나 뭐 이런 음. 것도 이게 인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결국 이런 모순을 해결하려면 정년 퇴직일에 이제 시간을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확실하게 못 정확하게. 박는다든지 이런 업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신분에 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년 퇴직일에 결제하면 이게 민간인이 결제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다툼의 여지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려면 어쨌든 개정을 해야 된다. 야, 뭔가 말은 해야 된다. 야 이런 거 그렇죠. 저 너무 좋아하는. 미스터 원칙주의자가 네. 이거를 중앙뉴스에도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연을 뭐 인용하면서 했다 뭐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중요한 또 지적을 해줬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이 반도체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저희도 강조하는 거 네, 아닙니까? 일부에서도 이거 그렇죠.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네네. 마침 또 얘기가 나왔어요. 원주시정이 이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는데 최근 산자부에 국가 반도체 특화 산업단지 공모에 지원조차 못하는 등 의문점이 있다. 그래서 진짜 이게 가능하냐?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한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밝히고 중견기업 이상 외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투자 전략과 투자 유치 계획서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서 산업 기반만 조성한다면은 관련 기업을 만약 유치하지 못했을 경우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야, 핵심을 짚어주셨네요. 이 여당 의원인데 어떻게 보면 원광수 시장의 이 핵심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다. 네네. 좀 의미 있는 자유 발언이었다. 이게 원주 좀 이런 제가 SNS를 보니까 좀 이런 보수 좀 뭐랄까요 논객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보수적인 인사분들도 뭐 할 말했다 뭐 이렇게 지적하신 분들도 네네. 있어요. 아니면 너무 당연한 발언했는데 뭘 칭찬을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나올 얘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게 단순히 진짜 한두 푼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닦는 거라면은 그냥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더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나갈 건지가 더 구체화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심영미 의원은 생명협동교육관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위탁 운영자였던 무의당 사람들 컨소시엄이 이제 보조금 부정집행 의혹이 있어서 위탁 계약이 끊겼죠.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 생명협동교육관 운영 위기에 빠졌는데 일단 이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기간이 5년 동안 원주시 보조금 사업에 참여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조속히 선정해 교육관 운영을 정상화하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서 생명협동의 도시인 원주 위상을 높이고 원주가 명실상부한 협동조합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요. 사회적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협동조합이 이제 산업 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뭐 인적 인프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생명협동교관은 이 컨소시엄 자체가 워낙 또 특화된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네네. 위탁 운영자를 원주시 찾겠다고 하지만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전망이 되긴 해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공간이 그냥 유명무실해지거나 없어지면 그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네. 좀 뭔가 방안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네. 심영미 의원도 또 2번 발언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단구공원의 아트갤러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네네. 전임 시정에서 뭐 17억인가요? 들여서 했지만 네. 지금 못 쓸 위기에 처할. 그러니까 뭐 미술관을 둘째치고 아트 갤러리라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미술관이라 부르지 못하고 지금 갤러리도 갤러리가 안 될 수 있는 이곳을 이제 반면 교사를 위한 부실 시공 진상 조사를 일단 추진하고요. 또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공간 운영에 명확한 좀 활용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이번 시정도 네네네.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또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은요, 장애인 여가 복지 시설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중에 뭐 문화 여가 활동이나 여행 관광 욕구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사회 인식 변화, 또 이동 편의 시설, 정보 제공, 문화 시설 부족 이런 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애인이 쉴 휴식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현실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공정을 시정 핵심 가치로 그래요? 는 처음 알았네.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지금 뭐 다양한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는 무장
무장의 여행이라는 그 명칭으로 베리어 프리 여행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개별 홈페이지까지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춘천의 다양한 뭐 편의시설이나 뭐 관광시설에 대해서 이곳이 어떠한 정도로 무장의 여행이 가능한지 그런 픽토그램으로 표현을 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원주시는 제가 알기로는 뭐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치악산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의 정보가 어느 정도 공개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으나 뭐 지적했던 것처럼 원주의 다양한 또 관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대한 어떤 이런 다양한 뭐 베리어풀이라든지 아니면 무장의 여행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또 없어서 이런 것들은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원주 편을 강원도의 원주 편이 나와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누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다음에 민주당 문정환 의원은 이 재밌는 제안이에요.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자라는 발언을 했는데 원광수 시장이 추진하는 건강하게 땀 흘리는 원주, 활력 넘치는 체육도시 원주 건설에 동의하면서요. 지역 연계 공공형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해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운영해서 학습권 침해와 입시 비리 등 엘리트 선수 육성의 폐해와 학생 선수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운동부 운영에 학교나 학부모 부담을 완화해 선진화된 전문 체육인이 육성될 수 있다. 육성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스포츠 클럽들이 민간에는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네네. 축구 클럽, 뭐 야구, 뭐 리틀 야구 이런 것도 있을 수. 이거를 이제 공공이 운영하는 걸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비용 부담도 완화될 거고 공공이 어쨌든 관리 감독하니까 뭔가 이런 비리 문제라든지 폐해라든지 이런 데도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또 있는 거니까 좀 선진적인 그런 걸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옛 학성초 부지 지금 원주시가 매입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다 원래 지금 교육지원청을 새로 짓느냐 마느냐 지금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에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원주 선수촌을 설립해서 원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선수들까지 맘 놓고 운동하고 생활할 환경을 만들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제안이 아닐까. 그렇죠. 네, 이걸 지어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뭐 오늘도 일본이 WBC 우승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을 이길 야구 선수를 이제 운영하는 어떤 전초 기지로 삼아야 된다. 원주고 부족해. 그러니까 이런 야구 우리가 이제 야구부나 뭐 이런 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공공형 스포츠 클럽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야구 강국, 축구 강국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선수들이 이런 뭐 입시 스트레스라든지 정말 프로가 돼야 된다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정말 맘 놓고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모로 좀 공공성 높은 좀 스포츠 클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발언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 부지가 학성초로 지금 제안되기는 했는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옆에 엘리트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 역도라든지 그렇게 다양한 엘리트 체육시설의 어떤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인근에 조금 만약에 가능한 부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곳에 지어도 좋고요. 네네. 어쨌든 이 학성초 부근은 여기 아마 원도심이니까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온다면은 그쵸. 여러 가지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좀 이런 제안도 한번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원광수 시장이 또 체육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황정순 의원은요. 섬강 구곡 지역의 체험형 관광 산업을 개발하자고 했는데 남한강과 섬강이 만나는 불온면 은섬포를 시작으로 이제 횡성호까지 섬강 구곡을 체험형 관광 산업으로 이제 개발하자 이런 제안이에요. 이제 수려한 자연과 당대 지식인의 정신 세계가 깃든 특별한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또 모래가 하얀 모래가 발달해서 여름이면 많은 사람이 찾지만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인용합니다. 흑수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수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디인가 지악산이 여기로구나. 이 유명한 이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을 또 인용하면서 네네. 그 여기서 나오는 섬강이 바로 이 섬강이라는 거죠. 이 황정순 의원이 말하는 그러면서 이곳에 개발을 하고 또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갑자기 뭐 이게 언어 영역 수능 지금 국어 영역인가요? 아무튼 뭐 그걸 그쵸, 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섬강 주변에 그런 합수부라든지 뭐 흥양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라든지 그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아서 좀 더 면밀한 논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나윤선 의원은 소아응급의료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곳의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라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지금 전문의가 한 명밖에 없다고요. 소아청소년과는. 그래서 소아응급센터가 지금 축소 운영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사실 원주뿐만 아니라 영동, 충북, 경북, 경기 남부권의 아동들도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더는 네. 지금 24시간 응급 진료를 못 받을 상황이다. 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달라 당부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확충하고 또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원주시가 뭐 참여하든지 협력하는 식으로 소아 의료 체계 강화에 좀 힘써야 한다는 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공공의료 분야도 굉장히 이런 다양한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이 정도면은 참 그렇죠. 문제가 많네요. 여기는 뭐 네. 경기 사실 그죠 영서 지역의 최대 의료기관 중 그쵸. 하나인데 네. 여기마저 이제 위기에 놓이면 특히 이런 특정 분야들이 네네. 이런 데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비인기 전공과들이 그쵸. 있으니까 네네. 이게 사실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음. 아무튼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권하름 의원은 숲 체험원과 동네 숲터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아 청소년 시절부터 숲과 녹색 문화 등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회 확대 요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숲 체험원을 조성하고요. 동네 숲터를 발굴하고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간 숲이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막하면 안 된다. 네. 아,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원주가 지난 한 10년간 있는 산도 깎아내리면서 남산도 지금 어디 갔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뭐 발언이 또 반가우면서도 참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렇죠. 네. 이제 있는 거라도 좀 네. 잘 가꿔야 되지 않나. 예전에는 동네 뒷산 아, 그래요? 마음껏 뛰어다니고 예전이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신 건지는 뭐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또 어쨌든 저의 일상이 어머니와 함께 네. 약수터 자전거 타고 가서 제가 아, 세발 네네. 자전거 타던 시절에도 아, 그래요? 나 뒷자리에 어휴. 네 물통 한 3개씩 싣고 그때부터 단련됐습니다. 제 아니, 허벅지가. 아니 저 뭐 미군 부대 저 미군 초콜릿 얻어냈던 시절 얘기 같아서 이게 참 뭐 그런 시절이 그러니까 그런 있었죠. 것만큼 정말 그 동네 가깝게 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지금도 이제 있는 거라도 좀 잘 갖고 네네. 나가서 그런 추억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건강도 사실 중요하고 이게 사실 뭐 유아 청소년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전 세대에게 다 필요하다는 주장이거든요. 생애 그쵸. 주기별 맞춤형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말 그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손준기 의원 원주시 체육시설 기능 개선 사업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냐면 원주시가 최근에 또 뉴스에 나왔죠. 110억 원을 투입해서 체육시설 기능 개선 사업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30여 개를 개보수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성공하려면 사용자 중심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받은 인조잔디 구장으로 시공을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뭐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뭐 대여도 유치할 수 있고 하더라고요. 또 네네.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런 기량 향상에도 또 중요한 문제라서 이런 걸 영상까지 틀었어요. 손준기 의원이 오.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강조한 영상인가 뭐 아무튼 네네. 그걸 뭐 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주시에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다는데 특정 업체가 이런 시공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몇 개 업체들이. 네네. 그래서 타 지자체와 달리 원주 수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능이 좋은 뭔가 시공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이권 단체의 입김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좀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이라든지 시공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또 당부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거는 결국에는 시민의 그러니까 그 체육 시설이지만 결국엔 또 안전과도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런 시공이나 아니면 이런 뭐 어떤 뭐 제품이나 어떤 뭐 재료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좀 지켜가면 관리 감독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드는 그래야 것 뭐 같아요. 원강수 시장이 말하는 정말 이 체육 도시, 네네.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체육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 기능이 개선이 된다면은 뭐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도 거기서 그러면은 우리 가깝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5분 발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서 저희 오늘 이렇게 원주시의회 제 239회 시의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매달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희도 공부하고 또 시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조례가 새롭게 생기는 건지를 살펴보다 보니까 원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시의원들 밥값을 하는지 누차 강조하면 살펴봤는데 최근에 또 언론 보도에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약간 외유성 유럽 출장을 나갔다 아하. 보도가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네. 뭐 어디니까 네. 뭐 불란서도 가시고 좀 어디 가시고 야 좋겠다. 나도 아직 네. 못 가봤는데. 이게 뭐 선진 사례 보러 갔다고 하지만 정작 사례는 조금 보고 약간 관광지 위주의 일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의원 방송의 보도도 있었어요.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어쨌든 밥값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음. 우리가 의회 내에서의 이런 상황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네네. 앞으로도 또 계속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저희 뭐 앞으로 진행될 시의회도 저희가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무실동은 지금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권우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원주 아는 척. 원주 아는 척.